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강 여러 그대에게 이정렬입니다. 자, 오늘 7월 12일이고 대한전선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전선 주가가 지금 위태위태한 외줄타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렸던 주가가 조금 위태위태한데 저는 이제 구리 가격에 대한 부분들 살짝 걱정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긴 했었어요. 자, 이제 구리 가격이 에스컬레이터 조항이 있잖아요. 근데 구리 가격이 거를 수익성 방어가 가능할까? 이거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확인은 언제 할 수 있죠? 실적을 발표를 하는 날. 실적을 발표를 하고 2분기 실적 발표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들인데, 발표를 하고 나면은 반기 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반기 보고서가 나오면은 뭐 수주가 얼마가 됐고 수익성이 어떻게 됐고 뭐 이런 뭐 얼마가 납품일 얼마나 했고 이게 얼마가 뭐 반영이 됐고 이런 반기 보고서가 발표가 될 겁니다. 연결 실적으로 어떻게 됐고, 이거는 이제 잠정 실적이고 잠정 실적이고 이거는 확정 실적을 발표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구리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리 가격 에스컬레이터 조항이 있다. 구리 가격이 떨어졌을 때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은 판매가가 올라가는 것들이니까 에스컬레이터 조정들, 구리 가격이 올라간다. 판매가가 내가 구리 가격을 톤당 1,000원에 사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 가격이 이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판매가를 1,200원에 팔고 있었다. 1,200원에 팔고 있었어, 한 톤당. 근데 구리 가격이 1,200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1,400원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근데 영업이익이 개선되진 않아요. 왜냐면 원가에 반영이 되고, 이때 내가 이제 이거를 뭐 3월달 그리고 이 4월달이라고 했을 때 3월달 4월달 이거를 1,000원에 사가지고 4월달에 납품을 하고 보니까 1,400원에 납품하는 게 영업이익이 개선이 되는 거죠. 근데 1,200원이었는데 다시 1,100원으로 떨어졌어요. 1,100원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1,400원인 거를 1,300원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로 반영되는 게 영업이익률이 살짝 소폭 줄어요. 이런 효과들 때문에 적자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적자가 나오지는 않는데 영업이익률이 줄어들면서 매출액 대비 납품한 이 물량 대비 매출이 살짝 줄어들 거고 단위 액수가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줄어들면서 내가 이전에는 100톤을 납품을 해가지고 뭐 1억을 벌었는데 이제는 100톤을 납품을 해가지고 매출이 살짝 줄었고 영업이익도 뭐 8천으로 좀 살짝 줄었다. 이렇게 발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수익성을 좀 방어를 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에스컬레이터 조항이 갑자기 올라갈 때는 좋아요. 근데 떨어질 때는 약간 이런 우려감들이 반영이 된다라는 게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크진 않고 결국엔 중요한 게 수주라는 것들이 되겠고, 이 수주가 견고한 우리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도 수주가 그래도 견고하게 잘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수주가 견고하다 그러면은 매출도 뭐 큰 폭 가격에 대한 변동 때문이지 실질적으로 성장성이 줄었던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니까 수주가 중요하다. 항상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수주가 중요한데 장단점이 있어요. 구리 가격, 우리 그 기름도 있잖아요. 원유, 휘발유라고 할게요. 비교를 하면은 휘발유. 우리가 주유를 할 때는 가득이요라고 해도 13만원 뭐 들어갔을 겁니다. 뭐 작은 차는 이제 10만원, 8만원 들어갔을 겁니다. 이전에 휘발유 가격이 뭐 1130원대, 이제 뭐 비교가 안 되죠. 1130원대 이렇게 있었긴 했었는데 지금은 2100원대, 좀 낮아졌다라고 해도 2030원대, 딴 데를 알아봐야 2030원대. 좀 이렇게 서울 기준으로는 그래요. 2030원 없죠. 뭐 2080원, 지금 이제 영상 촬영하는 날짜 기준으로 약간 뭐 이런데, 이때는 가득이요 해가지고 8만원 넣으면 만땅이었어요. 근데 이때는 지금은 5만원만 넣어주세요 그러잖아요. 수요가 위축이 된다라는 거죠. 가격이 올라가면. 구리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구리로 바꿔봅시다. 소비를 하는 소비자가 기업이죠, 기업. 그리고 인프라 투자하는 정부 공기관 같은 경우는 큰 영향이 없을 거지만 민간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야, 건설을 하는데
건설하는데 재료비 너무 비싸잖아. 우리 재료비 딱 맞게 좀 타이트하게 하자. 여유롭게 하지 말고. 그러면은 이전에 8만 원어치, 8억 원어치 주문했을 거를 5만 원어치, 5억 원어치 주문을 하겠죠. 이렇게 수요가 위축이 된다. 근데 구리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그래요. 근데 떨어지면 어때죠? 다시 그럼 8억 원어치, 3억 원어치 말고 좀 넉넉하게 주문하자. 구리 가격 떨어졌잖아. 그러다면은 원자재 가격이 부담이 조금 덜어드는 것들이니까 8억 원어치 주문을 해놓고 좀 올라가면은 이제 그때 뭐 건설을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이제 떨어졌으니까 이때가 기회다라고. 우리가 만약에 휘발유가 2,100원 수준이었는데 1,800원대로 떨어져 봐요. 1,800원대로 떨어져 봐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뭐 9만 원 넣어주세요, 8만 원 넣어주세요, 다시 돌아올 거예요. 다시 돌아올 건데, 지금 가격이 여전히 비싸기 때문에 휘발유를 그렇게 못 넣잖아요. 구리, 동,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 이게 장점은 수요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 단점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떨어진다. 이익이 떨어진다. 이 납품하는 기업들, 대한전선 입장에서는 수요는, 그러니까 총 이제 납품하는 물량은 증가될 수 있겠지만은 이 하나를 팔아가지고 남는 거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원유 기업들 있잖아요. 뭐 어떤 뭐 오일 뭐 이런 기업들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 이 대입을 하면 다 똑같습니다. 자, 분기 보고서가 지난 5월에 나왔습니다. 영업 실적 잠정치가 4월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시기를 알 수 있겠죠. 1, 2, 3, 그리고 1, 2, 3 1분기, 4, 5, 6 2분기, 7, 8, 9 3분기, 10, 11, 12가 4분기입니다. 자, 이때 잠정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그럼 통상적으로 좀 비슷한 시기에 해요. 비슷한 시기에요. 잠정 실적이 7월달 아마 20일 전후로 발표가 될 것 같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2분기 실적. 2분기 잠정 실적이 중요하고, 얼마를 납품을 해가지고 영업이익이 얼마 나왔다라고 하는 것들은 8월 달쯤에 반기 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보고서를 확인하고, 이때쯤이 변곡점이다. 변곡점. 수익성이 견고하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줘야 주가가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주요 제품들을 볼게요. 전력 및 절연선, 나선, 권선, 통신 케이블, 전선 부분이죠. 초고압 케이블, 뭐 통신 중계기, 발전소 전력, 뭐 변전소의 종류는 뭐 송전선, 배전선, 이런 것들 다 납품을 하고 있고, 전기 통신 설비 공사, 소방공사, 다 인프라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철도, 통신 케이블, 건물 내외, 지하철 다 이제 우크라이나 뭐 재건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다 충분히 기대감들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들입니다. 뭐 지난 5월 달에 나온 분기 보고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출액을 보면은 2022년도 1분기면은 전력, 절연선이 33% 비중이고, 나선, 권선 52%고, 통신 케이블이 1.9%입니다. 근데 통신 케이블 쪽은 대한강통신 쪽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한강통신이 분사를 하고 상장된 거기 때문에 통신 케이블을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총 합계 100%입니다. 경기동, 구리 이런 것들, 전력기기 공장 이런 것들, 베트남, 남아공, 사우디 이렇게 쭉 나와주고 있으니까 분기 보고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수주가 나와 있어요. 수주가 여기 매출 및 수주 상황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내려서 여기 있죠. 기납품액이 지난 6천억 원으로 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매출이 증가가 됐어요. 이거는 이전에 수익성이 좀 좋을 때 얘기였어요. 별도 기준에서는 52억 원 나왔는데 연결에서는 118억 원 충분히 증가됐죠. 이번 2분기 실적에 조만간 이제 발표가 될 걸로 보이는데, 그때 실적이 얼마만큼이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분기 보고서도 나오는 것들, 반기 보고서도 나오는 것들도 확인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한전선이 뭐 재건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투자, 북미 피크아웃 우려도 좀 있는 상황이라 전반적으로 주가가 힘을 좀 못 쓰고 있는 상황들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주가가 하락한 거 대비해서 주가가 떨어졌던 것들을 보면은 뭐 큰 영향이 크게 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진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견고하게 잘 받쳐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대한전선 가지고 계시는 분들, 여기서 돌파를 좀 기대를 했었던 상황들이었는데 돌파를 하지 못하고 조정을 받았다. 뭐 시장도 안 좋았다. 그리고 수급도 보면은 외국인들도 매도를 했다. 근데 최근에 매수한 거를 다 덜어내진 않았습니다. 조금은 갖고 있다.
실적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안전선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이렇게 제가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도 이제 100% 전부 다 맞출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투자 판단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